안녕하세요. 큰쌤 이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3 물질의 결합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첫째 시간 원자가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생각해봐요. 그치? 원자가 왜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그치.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 그 중에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의 수에 따라서 애들이 성질이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한 개인 애들, 두 개인 애들끼리, 한 개인 애들은 한 개인 애들끼리, 두 개인 애들은 두 개인 애들끼리 비슷한 성질을 가지더라. 그래서 원소가 주기적인 성질을 가진다. 이런 걸 배워봤어요.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런 원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결합을 형성하는가, 왜 결합을 형성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 보면 원자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이런저런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결합들을 왜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걸 살펴보려면 그 전에 이걸 한번 볼게요. 이 뭐냐면 엄청 큰 애야. 이거는 비행선이라고 합니다. 비행선. 옛날에 아직 비행기가 발명돼서 막 대중화되기 전에 하늘을 나는 방법으로 이제 열기구 같은 게 있었지. 근데 열기구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사람이 타고 있어. 이 안에.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이 독일에서 만들었는데 이걸로 이제 전쟁에 써보려고 이런 큰 비행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쓰다가 이 힌덴버그라고 하는 이 비행선이 사고 나서 폭발해 버렸어. 왜냐하면 이 비행선을 띄우는 기체가 수소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수소의 성질 알지? 산소가 있고 불꽃이 탁 튀기면 뻥 폭발합니다. 그래서 수소가 제일 가볍긴 한데 이런 데 쓰기엔 위험해요. 이 사고 이후로 얘들도 이제 수소를 쓰지 않고 뭘 쓰게 됐냐면 그 다음으로 가볍고 반응성이 없는 헬륨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행선은 다 헬륨 비행선이에요. 자, 그래서 이 헬륨을 안에 채워 넣게 되는데, 그럼 헬륨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헬륨은 18쪽 원소예요. 그래서 헬륨과 같은 18쪽 원소들의 전자 배치, 발음 조심해야겠지? 18쪽 전자 배치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네온과 아르곤이에요. 자, 먼저 이걸 알아봐야 돼. 네온은 전자 전체적으로 몇 개를 갖고 있느냐? 10개를 갖고 있습니다. 아르곤은 몇 개를 갖고 있느냐? 18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전자 껍질에 전자를 채워볼게요. 자, 네온은 제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가요. 그럼 8개 남았지?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들어가요. 자, 아르곤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가 들어가서 꽉 채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네온과 아르곤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8개? 이런 경우에는 0개라고 했어요. 그죠? 얘는 딱 채우고 있어. 안정해요. 그래서 반응을 하지 않아. 그래서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것들은 기체 상태로 다른 것과 이렇게 결합을 하지 않고 딱 자기들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안정하고 다른 것과 반응하지 않아. 산소랑도 반응하지 않아서 폭발하지 않아요. 18쪽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는 나트륨과 염소의 전자 배치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걸 왜 알아보냐면 이 나트륨과 염소가 합쳐지면 뭐가 되죠? NaCl. 이게 바로 염화나트륨인데 우리가 흔히 쓰는 소금이야. 그죠? 자, 먼저 나트륨과 염소의 전자 배치를 그려보려면 원자 번호를 확인해서 원자의 전자수를 찾아야 돼요. 나트륨은 몇 번이지? 이렇게 아까 우리 전에 배웠던 주기율표를 쭉 찾아보면 11번입니다. 자, 원자의 번호는 바로 중성일 때 그 원자의 전자수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나트륨 전자는 11개를 가지고 있어요. 염소는 몇 번이냐면 17번이야. 그러면 전자 몇 개? 17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운데 원자핵을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 껍질을 그려서 동심원으로 그려요.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야. 동심원. 중심이 같은 원들을 여러 개 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각 원자가 가진 전자 수만큼
각 전자 껍질에 전자를 채워요. 제일 안쪽 껍질은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어요. 이게 첫 번째 전자 껍질. 여기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가요? 2개 들어가지. 그래서 딱 2개를 그려봅니다. 자, 그리고 2개를 그렸어. 그럼 전자가 몇 개 남았죠? 9개 남았지. 자, 그러면 다음번 껍질을 그려요. 여기에는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8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8개를 그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개 채워뒀죠. 몇 개 남았어요? 1개 남았어. 그러면 다시 껍질을 하나 그려주고 여기에 1개를 탁 찍으면 나트륨의 전자 배치가 끝났어요. 염소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염소는 전자수가 17개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껍질은 2개. 두 번째 껍질은 8개. 지금에서 몇 개죠? 10개 그렸어요. 그럼 이제 몇 개 그려야 돼? 7개 그려야 되지. 그래서 껍질을 하나 더 그려서 이렇게 7개를 그리면 염소의 전자 배치도 끝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트륨과 염소의 전자 배치를 알았어요. 나트륨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죠? 1개. 염소는 7개야. 자, 그러면 두 원자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 전자가 8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트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마지막 껍질을 전자를 8개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죠? 그치? 얘가 7개를 더 가지면 되겠죠. 혹은 이럴 수도 있어. 마지막 하나를 그냥 어디 줘버려. 없애버려. 그러면 제일 마지막이 전자 껍질이 8개의 전자를 가지게 되겠죠. 자, 7개를 구하는 거랑 1개를 버리는 거랑 뭐가 쉬울까요? 어떨 것 같아? 자, 염소도 한번 봅시다. 염소도 지금 7개의 제일 바깥쪽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걸 8개를 만들려면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를 8개를 만들려면 뭐가 제일 쉽겠어? 그렇지. 하나를 얻어오면 8개가 돼요. 혹은 7개를 다 버리면 되겠지. 하나 얻어오는 거랑 7개 버리는 거랑 뭐가 쉬울까요?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는 결합해서 염화나트륨을 형성해요. 그 까닭을 원자의 전자 배치와 원소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얘가 하나를 잃을 수도 있고 얘가 하나를 얻을 수도 있어. 그치? 뭔가 짝이 잘 맞아 보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치. 나트륨이 너 하나 가져라. 얘한테 줘버려. 그럼 얘도 8개, 얘도 8개. 안정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고 이온 결합이라고 해요. 이온 결합. 자,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설명을 봅시다. 나트륨은 전자가 1개 남아요. 그래서 이걸 누가 가져가주면 좋을 것 같아. 염소는 원자과 전자가 7개야. 1개만 갖고 오면 8개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 둘이 딱 보니까 내가 주면 좋겠어. 그래서 얘가 나트륨이 전자를 하나 줘요. 그럼 얘는 하나를 잃어서 8개가 되고 얘는 하나를 얻어서 8개가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이걸 봅시다. 나트륨의 전자가 11개예요. 그치? 이 원자 핵은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치, 양성자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얘는 플러스를 띄고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들이야. 마이너스 11개인 만큼 얘도 플러스 11개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이에요, 전기적으로. 그랬는데 얘가 하나를 딱 띄워줬어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가 11개인데 마이너스가 지금 몇 개야? 10개죠. 그러면 결과 최종적으로 더하면 플러스가 하나 더 많아요. 그래서 양이온이 됩니다. 전기를 플러스 전하를 하나 띄고 있는 이온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염소는 17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어. 전자도 17개여서 중성이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 된 거야. 그랬는데 전자를 하나 받았어. 마이너스를 하나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치, Cl 마이너스 염소 이온 마이너스를 하나 가지고 있는 염소 이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나트륨은 플러스야. 염소는 마이너스야. 그럼 서로 어떨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땡겨. 그래서 서로 붙으려고 그래요. 얘네들이 결합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전자를 하나 줘.
전자를 하나 받아서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온 결합이라고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서로 붙어 있는 거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은 또 어떤 식으로도 벌어지냐면 이런 것도 있어. 자, 칼슘은 원자과 전자가 두 개예요. 그럼 얘는 전자를 몇 개 잃으면 안정이 돼? 그치, 두 개를 잃어버리면 안정되겠죠. 그래서 칼슘은 두 개를 주고 싶어. 그러면 자, 염소가 있을 경우에 염소는 하나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염소 두 개가 해서 하나씩 받아가서 얘는 칼슘 이온인데 얘는 전자를 두 개 잃었죠. 그러면 Ca에서 E 플러스, 플러스가 두 개 있어. 얘는 각각 마이너스가 돼서 CaCl2가 됩니다. 염화 칼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온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를 맞추는 거야. 얘는 두 개를 이뤄야 되니까 얘가 두 개가 필요한 거지. 혹은 두 개를 받아갈 수 있는 이온, 음이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맞춰서 얘네들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봤던 염화 나트륨. 바로 이거예요. 이거 뭐지? 그치? 소금을 만드는 곳. 바로 염전입니다. 염전. 염전에서는 바닷물을 이렇게 계속 퍼서 말려요. 햇빛에. 말려서 말리고 또 퍼고 말리고 하다 보면 이렇게 소금 결정들이 생겨. 그치? 그래서 이 소금을 무슨 소금이라고 하냐면 천일염이라고 합니다. 천일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금 결정 본 적 있어요? 좀 굵은 소금 같은 거? 어떻게 생겼지? 육면체로 생겼어요. 네모네요. 주사위처럼. 왜냐면 이 나트륨과 염소가 이런 식의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얘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이 다 다른 이온이 둘러싸고 있어. 그러니까 양이온 주변에는 음이온이 둘러싸고 있고 음이온 주변에는 양이온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다 나는 플러스인데 주변이 다 마이너스야. 안정되겠지. 나는 마이너스인데 주변이 다 플러스야. 결합이 잘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네모난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온 결합입니다. 자, 그러면 결합에는 이온 결합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지. 굉장히 다양한 결합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른 결합에 대해서 공유 결합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생각보다 좀 짧았죠? 이 내용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고 찬찬히 여러 번 보고 이해를 해보라고 짧게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댓글은 뭘 달 것이냐? 수업이 짧은 만큼 여러분이 할 건 조금 길어져요. 자, 나트륨과 염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원소의 전자 배치를 고려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결합을 형성한다 라고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예를 들면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고 염소는 몇 개인데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뭘 주어서 얘네들이 무슨 결합을 형성한다 이런 거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